즉, 이 문제는 이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유급사태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은 저희 애들은 아직 대학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실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들 문제는 뭐 어쨌든 뭐 안타깝지만은 그 학생들 본인의 또 결정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또 교육의 문제로 다루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죠.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 발표를 했더라고요. 학교 이탈 의대생 유급을 안 시킨다. 자, 지금 이제 의대생 휴학이 시작된 지 한 학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1학기 수업을 거의 대부분 듣지 않았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겠지만 제가 보니까 의대생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요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의대생들이 그런 거 할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찾아온 휴학이 그런 의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학기를 이제 휴학을 인정을 해줬으면 휴학이 된 건데 휴학이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무단 이탈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F학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부가 이런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언제 개학하고 언제 방학하고, 자, 이런 학사 운영에 탄력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의대생들이 F학점 안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1학기의 점수를 1학기에 다 받지 않고 2학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학기가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조금 유연하게 수업의 어떤 일정이나 성적 산출 방식 같은 걸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대생들은요, 돌아갈 마음이 없대요. 어떻게든 유급 안 시켜줄게, 졸업시켜줄게, 시험도 추가로 보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안 한다고, 안 돌아간다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움직임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지만 의대생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당사자들인데 실제로 그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의대생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거나 어떤 상황인지.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기사 내용 같은 걸 읽어보면은 본과 4학년은 지금 현재로서는 96% 정도가 응시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저거는 1년이 늦어지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은 현재 3학년 학생들과 지금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한 해에 같이 시험을 보면 어떤 해는 이제 그런 인턴들 뽑아야 되는 의사들의 숫자가 하나도 없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은 뽑을 수 있는 신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반대로 그 다음 해가 되면 2배수로 많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물론 그걸 감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대학의 문제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국시를 포기하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좀 초래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유아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은 이제 전공의를 탄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대 교육이 오죽 힘듭니까?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 텐데, 중요한 건 그 힘든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요령을 통해서 좀 비껴가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교육의 어떤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교육이 좀 부실해지고, 이것은 그냥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좀 비판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대생들이 뭐 예과 2년, 본과 4년, 6년 정도 대학 다닌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대를 졸업한다고 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수련의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래서 의사 되려면 최소 10년, 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저게 전체 과정이더라고요. 의과대학 6년, 혹은 이제 의전원 갔을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시간을 대학 공부에 바치게 됩니다. 의예과 2년,
의학 관련 전공과 더불어 일반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 뭐 생명과학 이런 수업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의학과 4년 동안의 이제 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6년 과정이 지금 6개월 동안 아예 스탑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 돌리려고 하면 2학기 1학기 수업을 열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의대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탈하거나 환자들을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밑에 이제 이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예비교사들이 초중고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듯이 예비의사들도 수련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통 하는 게 4학년 1학기인데 지금 4학년 1학기를 그 수련을 했어야 되는 학생들도 못 갔고, 또 실제로 수련이나 아니면 전공의가 돼서 수련을 더 본격화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스톱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대학 중심으로 조금 봤는데요. 자, 이제 국가시험을 원래 9월에서 11월 정도,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하면서 국시 문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죠. 몇 년 전 코로나 기간 중에. 근데 그때도 이게 이제 되게 심각했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시험을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야, 혹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1학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미 파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공의 과정,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인턴을 이수한 분들 중에 전문 과목을 택해서 전공으로 그 부분을 임상수련, 이제 두루두루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분야를 집중해서 배우는데 그걸 3년 4년을 교수님 밑에서 직접 사사받듯이 교육을 받으니까 저 전공의 과정이 사실은 실력 있는 의사를 길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과정일 것 같아요.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복귀를 그래도 조금씩은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선생님 중에 병원으로 복귀하신 분의 비율은 약 한 5%.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 시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의료 현장 복귀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그걸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 근데 지금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 문제가 이제 저희 교육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주제다. 왜요? 저희는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의 관점이 있고, 그 학생들은 대학들이 그 인원을 뽑겠다고 하면 이 뒷과정보다는 그 모집 정원과 인원에 이제 여기 이제 되게 목말라 하는 상황이고, 이미 4월에 입시 요강은 발표가 됐고 들어는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대체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해결책을 누구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전공의 선생님도 복귀율이 95%라는 얘기고, 요거 봤죠? 아까 의대생도 국시 거부가 96%예요. 그러니 지금 95% 정도 되는 대학생들과 또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즉 이후 향후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의료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게 될 미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의 우리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좀 먼 문제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대학의 문제입니다. 빅5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전공의 사직서를 원래 그동안은 수리하지 않고 있었죠. 자, 대학에서는 휴학원을 냈지만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서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학들도 휴학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복귀시키려고 유급은 없다, 이렇게 학사 운영 조정 이야기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신입생들 이 문제 내년까지 해결 안 되면 내년에 입학해도 공부 교육 못 받습니다. 또 휴학해야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의대 증원이 오히려 지방 병원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칼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동아일보 칼럼인데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져나감으로써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병원들의 상황이 생겼죠. 이게 보통 대학병원들의 상황들인데, 세종의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작년에는 620억, 올해도 500억 이상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
전공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세 번째 문단 같은 데 보시면은 지역 의료를 살리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건데 당장은 어떤 결과가 돌아가냐면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대 교수님들이 연달아 이제는 사직서를 전공의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지방 종합병원의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즉 대학 지방 쪽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의료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하락하게 된 거죠. 예, 요 문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재밌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충북대 병원이었어요. 이 지방 의대 증원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됐던 병원이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학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습을 하거나 수련을 하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병원 내에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셔야 이런 인턴 선생님들이나 뭐 실습생들을 좀 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그만두고 계셔서 환자도 못 보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복귀를 해봤자 이게 어떻게 누가 이들을 가르칠 거냐, 2학기 때 돌아온다고 해서. 즉 이 문제는 이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 쪽에 있는 학교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 쪽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련이나 실습도 지방 쪽에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병원들의 상황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혹은 그냥 인턴 마치고 일반의가 됐다 하더라도 환자를 충분히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24년에 졸업한 혹은 입학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충북대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의사수가 가장 적고 필수 응급 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바로 충북이다. 근데 저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북은요, 수도 경기권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북 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여차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쉽게 올라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배후지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으로 인프라가 좀 쏠리게 돼서 좀 적은 건 아닐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요인을 좀 직접 해결하려면 어쨌든 의사수를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의대 정원, 낙후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 이거를 충분히 늘리면서 의대를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을 원래 계획은 4배 가까이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200명이 지금 다 늘지는 않았고요. 한 175명인가 정도에서 약간 이제 증원한 폭의 절반 정도만 늘리는 걸로 타협을 봐가지고, 근데 그래도 한 3배 가까이 늘었고, 아까 예를 들었던 서울대 연세대보다는 더 큰 메가 의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교육을 할 거냐는 얘기를 이제 곳곳에서 하잖아요. 5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밖에 없을 텐데 200명을 어떻게 그럼 갑자기, 이 얘기가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그 친구들을 커버하고 교육할 수 있겠냐, 이게 준비돼 있냐. 지금 교수님들 아까 위에 앞에 기사 보셨잖아요. 사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기사는 4월달 기사여서 지금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의대 강의실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의대 강의실을 늘리는 걸 좀 핵심 의제로 얘기를 하십니다. 교육 인프라죠. 물론 50명이 수업이 듣던 애들이 200명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더 넓고 큰 강의실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겠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교수의 수가 3배를 느는 게 아니라 강의실만 3배 크게 되면 교육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의실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대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좀 한계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좀 이제 유의미하게 또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주목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얘기예요. 현행 40%에서 정부가 권고한 6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
따라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늘린다. 자, 인원도 늘었어요. 비율도 늘어요. 그러면 충북대는 지금 충북대 병원에선 전공의 선생님도 없고 교수님, 전문의 선생님들도 안 계신데, 그리고 학부는 휴학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신입생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려서 많이 뽑게 되는구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당연히 고민할 수 있게 되는데,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구나. 요렇게까지는 일단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학도 요새 지방대학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 밑에 보니까 요 문단에 살짝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의대증원 외에도 지방대 개혁이라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지방대에 3년간 100개 대학을 선정해서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여러분 5년간 1,000억 원이면 한 해 2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저 글로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저 글로컬 사업 한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맞아요. 100개 학교가 아니라 30개 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러면은 뭐야? 3조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는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충북대는 지금 교통대하고 통합을 전제로 저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같은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글로컬 사업에도 도전하고 동시에 의대도 증원하는 게 대학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절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대학 교육,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북대의 의과대학 올해의 수시 입시 전형 정리입니다. 자, 수시로는요, 원래 충북대가 2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정시로 뽑았으니까 뭐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 모집 인원 보십시오. 60명으로 수시 모집 인원만 약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충북대 이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대요. 응? 무슨 얘기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해서 3개 과목의 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능 등급 평가 방식이 쉬워졌대. 최저 기준이 완화됐대. 자, 이 얘기는 옛날에는 탐구 1등급이 나오려면 뭐 생명과학도 1등급, 지구과학도 1등급 이래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과학은 5등급 나와도 생명과학만 1등급이면 그 1등급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위 3개 등급 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는 교과 전형이 되게 많아요. 교과 전형이 되게 많은데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지역 인재 전형도 교과 전형이고 또 원래 지방 대학들, 특히 국립대는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좀 약화됐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여기 보면 뭐 사범대, 약대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의대는 없죠. 의과대학은 요 밑에만 있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 배려 대상자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충북대가 올해 수시로 뽑는 인원은 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의예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4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2로도 4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파란색 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작년도 의대 정원입니다. 제가 요걸 좀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1으로는 의대에서 4명, 2로는 4명. 뭐야, 올해도 4명, 4명인데? 아까 3배 늘었다고 했는데? 아니죠. 종합 전형은 전혀 늘지 않았더라고요. 자,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는 충북대의 경우에는 종합 전형 늘어난 게 아니더라. 그럼 뭐가 늘었을까요?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다. 그럼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자, 의예과 볼게요. 교과 전형은 16명, 지역 인재 전형이 32명. 교과 전형의 2배죠?
아까 의예과 학종 다 합쳐서 8명이었어요. 교과 전형이 그거의 더블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그거의 또 더블이에요. 자, 이 16명과 32명 위에 숫자하고 비교해 볼까요? 원래 충북대 작년까지는요, 교과가 4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가 7명이었습니다. 작년에 4명이었던 교과 전형이 올해 16명으로 4배 늘어났고, 작년에 7명 뽑았던 지역인재 전형이 32명으로 마찬가지로 거의 4배가 더 넘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커트라인이 하락하게 되죠. 작년에는 못 갔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약대 3명, 8명, 3명, 5명 변화가 없어요. 수의예과 11명, 6명, 9명, 5명 별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의예과만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즉 제가 볼 때 작년에 충북대 기준으로 수의대, 약대 갔던 친구들도 올해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예과 가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입시 전문가들은 여기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24학년도에 수의대와 약대 갔던 친구들 다 반수하고 자퇴할 겁니다. 의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미 충북대 수의예과 갔던 학생이라면 2학기 그냥 바로 휴학계 내버리고 최저 만들면 올해 의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은요, 뭐냐면 교과 전형은 전공을 뭘 준비해 왔냐, 생기부에 나머지를 전혀 안 보고 내신 성적만 봐요. 내신 성적만 조금 부족해서 의대를 못 간 것 뿐이지 내신 성적만 조금 0.1점이라도 높았으면 수의예과 가는 게 아니라 의예과 가지라고 한 친구들도 제법 많았을 거예요. 물론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예과 남을 수도 있죠. 또 그럼 약대 간 친구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 자, 충북대는 어쩌면 2학기 때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다 재수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늘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결국 돌려막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재수생 양산하는 분위기가 지방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